예술가 집의 비극. 라이언은 유명한 예술가였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60살이었을 때 사고를 당해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3명 고용했습니다. 제이슨 운전사, 로라 가정부, 그리고 티모시 정원사였어요. 어느 날 오후 티모시가 라이언과 이야기를 하러 갔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라이언을 공격했어요. 경찰이 조사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제이슨은 라이언과 아침에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공항에 라이언의 딸을 데리러 갔다고 했어요. 로라는 부엌에서 저녁을 요리하면서 하루 종일 보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티모시는 라이언을 발견하기 전에 시장에 가서 정원에 심을 새 과일나무를 고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공격의 배우는 누구였을까요? 제이슨이었어요. 라이언은 눈이 멀어서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없었어요. 엽기적인 손님. 멜리사가 유럽을 여행하고 있을 때 자신과 같은 도시에서 온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사이가 참 좋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멜리사는 모임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소녀들은 큰 케이크와 여러 가지 색색의 풍선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음식이나 음료수에 손을 대기도 전에 멜리사는 현기증을 느꼈고 의식을 잃었어요. 정신이 들었을 때 멜리사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돈과 다른 기중품들이 모두 없어진 상태였죠. 멜리사는 기절하기 전에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몇 분 동안 사진을 자세히 관찰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겠어요? 풍선에는 수면가스가 들어있었어요. 다른 소녀들은 가스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썼을 거예요. 멜리사가 의식을 잃었을 때 그들은 값비싼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 떠났어요. 우와, 친구들을 사귈 땐 조심해야겠어요. 불가사의한 실종. 스티브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그의 아내 리사가 실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는 저녁 8시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가려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습니다. 리사의 가장 친한 친구인 애슐리는 휴가에서 막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이웃인 마크는 오후에 리사가 그녀의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리사의 동료인 폴은 경찰에게 저녁에 쇼핑몰에서 리사를 봤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폴은 리사의 행방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어요. 리사는 그날 밤 쇼핑몰에 있지 않았어요. 영화관에 있었죠. 경찰에 전화하기. 아만다는 인적이 드문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녀의 머리를 때렸어요. 그녀가 정신이 들었을 때 전화기, 돈, 서류와 함께 그녀의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주위에는 나이든 여성 1명 외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만다는 그 여성에게 달려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성은 아만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고 자신의 전화기로 119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금방 올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만다는 이 말을 듣자마자 도망갔어요. 왜일까요? 아만다는 그 여자의 전화기에 아무런 신호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찰을 부를 수 있었죠? 수상한 노인이에요. 데이트. 두 남자의 데이트 신청을 받은 베티는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 다 희망을 줄 수 없으므로 한 명을 골라야 했어요. 베티는 스티븐을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부잣집 출신이고 잘생기고 똑똑했죠. 1년 동안 그를 흠모하고 있었어요. 존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친절하고 재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티는 어쩔 줄 몰랐어요. 누구를 골라야 할까요? 좋은 생각이 있나요? 베티는 존을 선택해야 합니다. 스티브는 베티에 대해 진지하지 않아요. 목에 립스틱 자국이 있어요.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존을 선택하세요. 이상한 코드. 브라이언의 친구들은 유럽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자고 브라이언을 초대했습니다. 불행히도 브라이언은 성적에 문제가 있었어요. 벌로 그의 아버지는 여권을 빼앗아 금고에 넣어두었어요. 브라이언이 여권을 꺼내서 여행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암호를 푸는 것입니다.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는군요. 그렇죠? 아버지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을 때 브라이언은 종이 한 장이 금고에 붙어있는 걸 봤어요. 그 위에는 장미 한 송이, 무지개, 삼색 고양이, 바나나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잠시 생각하다가 숫자 4개를 눌렀어요. 코드가 맞아서 금고가 열렸어요. 암호는 무엇이었을까요? 2731. 각 숫자는 그림에 있는 물체의 색상수에 해당합니다. 불안한 남편. 한 남자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내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여성은 이미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상태였어요. 형사들은 그녀가 자신의 집 바로 옆에 있는 나무에 부딪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는 수리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차량을 검사하다가 여성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열쇠, 약간의 돈과 은행 카드, 공책, 그리고 여권을 발견했어요. 그 후 남편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여자가 운전하고 있다면 어떻게 자동차 키가 가방 안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도둑 찾기. 로렌스 형사는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어요. 그곳으로 달려가서 한 10대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내 핸드폰을 가로채고 나를 땅바닥으로 밀어버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 카페 문이 닫히는 걸 봤어요. 형사는 소녀가 말한 카페에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안에 5명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누가 범인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커피 머신 근처에 있는 남자예요. 그의 음료는 아직도 김이 나고 있어요. 그건 그가 방금 음료를 샀다는 의미죠. 동네에서 발생한 범죄. 어느 날 마틴 씨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집 밖 거리에 세워둔 그의 자동차를 도둑 맞았어요. 형사는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10대인 에릭은 자신이 학교에 있었고 의심스러운 것을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길 건너 집의 세입자인 젊은 예술가 에이미는 일에 너무 몰두해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에이미 옆집에 사는 노년의 남성 브랜든 씨는 에릭이 차를 훔쳤다고 비난했습니다. 브랜든 씨는 아침을 먹고 있는데 에릭이 차에 올라타서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상하게도 그의 말을 듣고 경찰관은 그 노인을 체포했습니다. 왜일까요? 브랜든 씨가 아침 식사 중에 창밖으로 볼 수 있었던 건 그의 높은 돌벽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한 도움. 신입경찰관인 케네스 씨는 자랑스럽게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쁜 여자가 그에게 달려왔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그녀가 소리를 질렀어요. 강도를 당했어요. 케네스가 그녀를 진정시킨 후 그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내게 다가왔어요. 내 눈을 때리고 내 보석과 돈을 몽땅 가져갔어요. 케네스 씨는 이 말을 듣고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즉시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여자는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범인이 눈을 때렸다면 안경이 산산조각 났을 거예요. 가출한 아내. 샤론의 남편은 부유한 사업가였어요. 그는 아내를 위한 시간을 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남편이 자신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녀가 체크인한 호텔은 좋았지만 특별하지는 않았어요. 짐을 채 풀지도 못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한 남자가 호텔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샤론은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 남자의 유니폼은 호텔 직원이 입고 있던 것과 달랐어요. 사라진 수집품. 버나드 씨는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희귀한 시계를 수집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수집품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그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그의 이웃들을 신문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조지는 회의, 화상회의, 이메일 등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그날 아침부터 몸이 안 좋았다고 말했어요.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했죠. 제이슨은 자기 차가 고장나서 하루 종일 차를 수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경찰이 체포할 만큼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안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를 보세요. 옷을 차려입고 액세서리를 하고 화장도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서 지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뻔한 거짓말. 유명한 팝 가수 앤서니 블랙이 콘서트가 끝난 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경찰은 팬 몇 명을 신문했습니다. 린다는 울고 있었습니다. 앤서니의 사인을 받았는데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리사가 말했어요. 저는 블랙 씨에게 사진에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사인을 받은 후에 커피를 사러 갔어요.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앤서니는 정말 착하고 친절했어요. 이상한 점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경찰은 수상해 보이는 펜을 즉각 검거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리사였어요. 사진의 사인은 가수의 실제 사인과 다릅니다. 걸렸군요.